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장관이 일산 지역구 행사장에 갔다가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 동네 물이 나빠졌네라고 발언한 게 알려지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에 열린 행사장에서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김 장관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정책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 고양시가 망가졌다고 따지는 겁니다. 김현미님, 네? 고양시 악만 채웠어요? 고양시 악만 채웠어요? 네.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김 장관은 그만 논란의 발언을 합니다. 그동안 동네물이 많이 나빠졌죠, 그죠? 인상 무서우시네요. 네. 김 장관은 이달 초 불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오늘 저를 장관으로 만들어주셨고 삼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토부는 정치인으로서 참가한 행사였다며 논란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온전히 정치적인 활동이셨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가 어떻다 그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지면서 이제 지역구 주민들의 표가 필요 없어진 김 장관이 실언한 게 아니냐는 비난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베스트셀러 검사 내전의 저자죠. 김웅 부장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곧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의 항의성 사표 행렬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자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8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 직후 맨 먼저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헌신적으로 일했음에도 변화를 강요받게 된 건 재능이 아니라 덕성의 영역인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을 애둘러 비난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자 지난해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업무를 맡다가 사실상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된 김웅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사 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쓴 글에서 19세기 아프리카 노예가 반란으로 선점하고도 운항할 줄 몰랐던 배 아미스타드의 수사권 조정을 비유하면서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김종호 부장검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를 구속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와 관련된 상상인 저축은행 사건 등을 수사했습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이번 정부에 신설됐다가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없어지게 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표 행렬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재환입니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이른바 논두렁식의 보도 경위와 관련해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냈습니다. 논두렁식의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최근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냈습니다. 이 전 부장의 진술서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명품시계 2점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국가정보원이 관여했고 검찰의 개입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장은 처음 논두렁 시계를 보도한 SBS에서 고소를 당해 피고소인 신분입니다. SBS는 지난 2018년 11월 이 전 부장이 보도 경위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8년 11월 고소 사건인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아 빨리 결정해달라는 취지로 서면 진술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대면 조사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받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경과와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강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형사재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죄는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자력갱생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그 돌파구는 관광산업 활성화란 분석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선 북한이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국가관광총국은 독일과 영국, 스위스 여행사와 협력해 다음 달엔 증기기관차 관광을, 3월엔 마식령 스키장 관광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대 다수는 중국인으로 북한의 유럽인 대상 관광 홍보는 관광객을 다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관광 산업을 통해 외화도 벌어들이고 내부적으로 경제 성과를 과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개장한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에 대한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다기능화된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에서 온천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치료와 휴식을 배합한 다양한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너절한 남측 시설을 드러내도록 했다는 금강산에 대한 개발 의지도 되새기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한 우리식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본선인. 우리 정부가 금강산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동맹인 한국과 단합된 대북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이 모두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현지 외교협회 초청 연설에서 한 말인데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야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미 외교협회를 찾았습니다. 박 시장은 한국과 미국, 북한 모두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I suggest that beginning now until the end of the 2022 Beijing Olympic Games, Winter Olympic Games, any acts of hostilities that escalate the tensions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military exercises of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S, be temporarily halted.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 유치가 성사되려면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의 의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valuates and decides to join both the idea of hosting an Olympics and joining the world in a more active way, then I can imagine that it is possible. 박 시장은 인도주의적 남북 민간 교류는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지나친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나온 이번 제안이 국제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미혼모나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이죠. 남겨진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온 인터넷 사이트 운영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의 명예훼손보다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배드파더스, 즉 나쁜 아빠들 사이트입니다. 구모 씨 등이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사진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113명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공개된 부모 중 5명이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고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볼 수 없고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며 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전원은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했고 법원 역시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면서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고통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 문제로 공익성이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는 부모들의 신상 공개를 적법한 수단으로 인정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들은 국가가 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공포의 내리막길로 불리는 부산 사상구의 신모라 교차로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만 모두 27건이라고 합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교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뒤에서 갑자기 레미콘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교차로를 지난 레미콘은 결국 교각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2살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A씨의 희생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미콘과 부딪힐 뻔했던 차량 운전자는 A씨가 경적을 계속 울리며 위험을 알렸고 충돌 직전 방향을 바꿔 교각을 들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내리막길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공포의 내리막길로 불립니다. 경사도가 17%인 급격한 내리막길이다 보니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고만 27건에 달하고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사고가 이번 사고까지 8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으로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추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매년 1,000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지자체가 나섰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져 위태로운 장면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한 시장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 자동차가 계속 들어오고 그 옆으로 어르신들이 아슬아슬하게 걸어갑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지역 7곳을 선정해 안전시설 등을 만들었는데 이곳 역시 보행로를 정비했지만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행로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며 자동차와 뒤엉킨 채 다니고 있습니다. 보행로에 물건 등 장애물이 있고 도로변에 노점상이 있어 시민들이 도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많이 위험해요. 뭐 사람 다니는지 차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인도랑 차도랑 잘 차별이 안 돼요.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또 다른 지역은 제한 속도를 30km로 줄이고 주정차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제한 속도를 넘어서 달리는 차들이 많고 불법 주정차 차량도 눈에 띕니다. 주변 시설물이 버스 정류장에서 보는 시야를 가리다 보니 승객이 버스를 확인하려고 차도까지 나와 기다리기까지 합니다. 차를 오는 걸 보려면 나와서 이렇게 가야 되고 안 보면은 그냥 나가려면 휘떡도 위험하지요. 속도를 줄이기 위해 높낮이가 있는 횡단보도를 만들었지만 턱의 높이가 낮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노인은 매년 1,000명에 육박하고 이는 전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56%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도 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어떤 도로폭 같은 경우에는 확충이 비난 단속을 좀 강화해서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좀 더 조심해서 운전할 수 있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아주대 의료원장이 권역 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병원장이 병실이 남아있어도 외상센터에는 내주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외상 환자는 수술 비용이 많이 들고 입원 기간도 같지만 의료 수가는 낮아
병원에 재정적 부담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는 오늘 경남 진해군항을 통해 귀향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인근 탈화산이 폭발한 지 나흘째인데요. 섬에 있던 동물과 식물이 모두 죽었습니다. 강력한 화산 폭발이 분출한 유독성 가스와 화산재 때문인데 이 화산 폭발은 우주에서도 관측될 정도였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이틀 전 필리핀 상공을 촬영한 적외선 인공위성 영상입니다. 우주에서도 용암이 분출되는 장면이 거대한 붉은 빛으로 포착될 만큼 탈화산 폭발의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유독성 가스와 화산재로 탈화산에 서식하던 동식물은 모두 폐사했고 인근 마을은 마치 먼지를 뒤집어 쓴 듯 화산재 범벅이 됐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은 이미 긴급 대피했습니다. Na po mga tao dito dahil sa puputong na pong bulkan. Iniwanan namin, nakaligtas na kami. Pagdating mo namin, giba-giba na lahat. 탈화산의 용암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추가 화산 폭발까지 경고했습니다. 분화구 주변에서 새로운 균열이 나타나고 있고 땅속에서 마그마가 올라와 더 강력한 폭발이 발생할 징후가 보인다는 겁니다. At kung ito ay dahan-dahan, ay kung ito ay mag-freeze. Sa ngayon, hindi natin nakitang tumitigil yung activities sa ilalim, patuloy pa rin yung lindol. 이번 화산 폭발로 우리 교민을 비롯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거북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자신의 특별 임무를 무사히 잘 마친 거북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목이 기다란 거북 한 마리. 디에고라는 이름의 이 수컷 거북은 갈라파고스 제도 섬에 서식하는데요. 켈로노이디스 후덴시스라는 종류의 코끼리 거북입니다. 1976년 멸종위기에 처한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갈라파고스 제도 산타크루즈 섬으로 오게 됐는데요. 당시 이 섬에 디에고가 속한 이 코끼리 거북 종족은 암수를 다 합쳐 15마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디에고는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했는데요. 이후 40여 년 동안 무려 800마리의 자손을 꾸렸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자신의 종족을 살리라는 특명을 무사히 마친 디에고. 정말 대단하네요. 6살 소년이 기부금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었는데요.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어떤 물건일까요? 클레이 지점토로 만든 아기자기한 코알라 장식품. 미국 마이애미주에 사는 6살 소년 오웬이 만든 것들입니다. 호주 산불로 위험에 처한 코알라들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 모인 돈은 $1,200, 우리 돈 1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6살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오늘도 춥습니다. 사실 이 정도 추위는 예년 이맘때 겨울 수준과 비슷하지만 최근 온화했던 날씨 탓에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살짝 더 떨어졌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영하 6.3도, 대관력은 영하 12.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심한 추위 없이 평년과 비슷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에서는 한파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 동해안과 영남 내륙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제주도에서는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요. 남부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세종과 충북, 광주와 전북, 대구와 부산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서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9.5도, 대전은 영하 4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8도, 광주와 대구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영동과 영남,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